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고혈압과 두통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의사 김용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의 좋은 정보 놓치지 마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들기 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혈압약을 먹어도 수치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스트레스 받으면 목과 어깨가 뻣뻣해진다. 오늘 소개해 드릴 방법은 한의학에서 수천 년간 사용해온 지압법입니다. 단 3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자연요법이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법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심각한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혈압과 두통의 연관성 200-430. 많은 분들이 고혈압과 두통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고혈압 자체가 직접적으로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연관성이 있습니다. 첫째,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때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이 180 mmHg 이상으로 올라가는 고혈압 위기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둘째, 스트레스가 공통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동시에 긴장성 두통을 유발하죠. 셋째, 목과 어깨 근육의 긴장이 두 증상을 모두 악화시킵니다. 현대인의 잘못된 자세와 스트레스가 근육을 경직시키고 이것이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혈압 상승과 두통을 동시에 일으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기혈순환 장애라고 설명합니다. 기와 혈의 흐름이 막히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실제로 만난 환자분들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사는 67세 김영호 씨는 10년째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14,090 정도를 유지하며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고 특히 저녁 시간대에 목 뒤쪽 두통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김철수 씨께 오늘 소개할 지압법을 알려드렸더니 3주 후 재방문 시 두통 빈도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혈압도 13,085 정도로 개선되었고 무엇보다 잠들기 전 편안함을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서울 사는 52세 박영희 씨는 갱년기 이후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편두통이 심해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고 목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있었어요. 지압법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 한 달 후 편두통 발작 횟수가 월 8-10회에서 3-4회로 줄었습니다. 목과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단순해 보이는 지압법도 꾸준히 하면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적인 지압 포인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 5개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수리 중앙의 백회혈입니다. 머리 정수리 한가운데 있는 혈자리입니다. 양쪽 귀를 연결한 선과 코끝에서 목 뒤로 그은 선이 만나는 지점이죠.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30초간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시면 됩니다. 백회혈은 모든 양기가 모이는 곳으로 머리를 맑게 하고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목 뒤 양쪽에 움푹한 곳에 있는 풍지혈입니다. 목 뒤쪽, 머리뼈 아래 양쪽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풍지혈입니다. 양손 엄지로 동시에 이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30초 정도 누르고 있다가 천천히 힘을 빼주시면 됩니다. 풍지혈은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고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있는 합곡혈입니다. 손등에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만나는 지점, 검지손가락 뼈 쪽으로 약간 들어간 곳입니다. 반대편 손 엄지로 이 부분을 30초간 꾹꾹 눌러주세요. 약간 아픈 느낌이 들 정도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합곡혈은 만능혈자리라고 불리며 두통 완화와 전체적인 기혈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관자놀이에 있는 태양혈입니다. 관자놀이에서 약간 뒤쪽 움푹 들어간 부분이 태양혈입니다. 양손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이 부분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30초 정도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태양혈은 편두통과 관자놀이 두통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발바닥 앞쪽에 있는 용천혈입니다.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발바닥에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용천혈입니다.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편 무릎 위에 올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이 부분을 30초간 꾹꾹 눌러주세요. 용천혈은 신장과 연결되어 있어 혈압 조절과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압을 할 때 지켜야 할 올바른 지압 방법과 순서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압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를 취해 주세요. 의자에 앉으시거나 침대에 누워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릴렉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손톱이 길다면 미리 짧게 다듬어 주세요. 혈자리를 누를 때 상처가 나면 안 되거든요. 식사 직후나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는 피해 주시고 가능하면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스마트폰도 잠시 멀리 두시고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지압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3분이면 충분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해 보세요. 먼저 첫 번째로 백회혈부터 시작합니다. 정수리 중앙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30초 동안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풍지혈입니다. 목 뒤 양쪽 움푹 들어간 곳을 양손 엄지로 동시에 지그시 눌러주세요. 30초 정도 꾹 누르고 있다가 천천히 힘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합곡혈입니다. 한 손씩 번갈아 가며 해주시는데 오른손부터 시작해서 30초, 그 다음 왼손을 30초 동안 눌러주세요. 약간 아픈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태양혈입니다. 관자놀이 양쪽을 검지와 중지로 동시에 원을 그리면서 30초 동안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이 부분은 특히 예민하니까 살살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용천혈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한쪽 발을 반대편 무릎에 올리고 발바닥 앞쪽 움푹 들어간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30초씩 꾹꾹 눌러주세요. 오른발, 왼발 순서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압을 할 때 꼭 기억해 주셔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너무 세게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의 적당한 압력이면 충분해요.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세게 누르시면 오히려 근육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혈자리마다 30초 정도만 자극해 주세요. 더 오래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적당한 자극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지압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세요. 물을 한 잔 정도 마시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지압 도중에 현기증이 나거나 불편한 느낌이 들면 즉시 중단하시고 잠시 쉬어주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압 효과를 더욱 높이는 몇 가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매일 같은 시간에 해주세요. 저는 특히 잠들기 전을 추천합니다.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호흡법입니다. 지압을 하면서 깊고 천천히 호흡해 주세요.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지압을 마친 후에는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조용히 쉬어주세요. 이 시간 동안 몸이 자연스럽게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압 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거나 반신욕을 하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따뜻한 물이 혈액순환을 더욱 촉진시켜 주거든요. 추가 관리법과 생활습관 1530-1800
지압과 함께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인 생활 습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압과 함께 실천하면 좋은 첫 번째 생활 습관은 식생활 관리입니다. 지압과 함께 식생활도 조금씩 개선해 나가시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트륨, 즉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에 소금 5지 이하로 드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김치나 젓갈류, 라면 같은 음식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면 됩니다. 반대로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많이 드세요. 바나나, 토마토, 감자 같은 것들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바나나 1개 드시는 것을 추천해요. 견과류도 좋습니다. 아몬드나 호두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거든요.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커피나 술은 가능하면 줄여주세요.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죠. 지압과 함께 가벼운 운동도 병행하시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격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30분씩 가볍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산책하시거나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목과 어깨 스트레칭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시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신 후에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호흡도 연습해 보세요. 배를 천천히 불렸다가 들어가게 하면서 깊게 숨 쉬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10분 정도만 해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도 빼놓을 수 없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시려고 노력해 주세요.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오르고 두통도 심해집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보세요. 독서든 음악 감상이든 가벼운 취미 활동이든 마음이 편해지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자세를 교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 시 목을 앞으로 빼지 마세요. 베개 높이를 적절히 조절하세요. 장시간 같은 자세 유지를 피하세요. 수시로 목과 어깨를 움직여주세요.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세요. 두통의 패턴을 기록해 보세요. 증상이 심해지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약물 복용 중이라면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지압법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도 있습니다. 몇 가지 상황에서는 지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꼭 기억해 두세요. 먼저 혈압이 너무 높을 때입니다.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으로 올라가 있다면 지압보다는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자극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런 심한 두통, 한쪽 팔다리 마비,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있으면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가세요. 몸에 열이 나거나 감염 증상이 있을 때도 피해 주세요. 이럴 때는 몸이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데 추가적인 자극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임신 중이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부 혈자리는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수술을 받으셨거나 혈관 질환, 혈액 응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의사와 상담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지압은 잠시 미루고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이 생겼을 때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심한 두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프다면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열이 나면서 목이 뻣뻣해질 때도 위험한 신호입니다. 목을 앞으로 숙이기 어려울 정도로 경직된다면 뇌수막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시야에 이상이 생기거나 말이 어눌해질 때, 그리고 의식이 흐려지거나 혼란스러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심하게 저릴 때도 뇌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마시고 119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압을 꾸준히 했는데도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한 달 정도 해봤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새로운 증상이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두통만 있었는데 어지럼증이나 귀 울림 같은 증상이 추가로 생긴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140에서 90 이상으로 높게 나온다면 반드시 내과 진료를 받으세요. 고혈압은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통이 일주일에 3회 이상 자주 발생한다면 신경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편두통이나 다른 두통 질환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압법은 보완요법일 뿐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심각한 증상이나 지속적인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지압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백회혈 정수리 중앙 원을 그리며 30초. 풍지혈 목 뒤 양쪽 지그시 눌러서 30초. 합곡혈 엄지와 검지 사이 꾹꾹 눌러서 30초씩. 태양혈 관자놀이 원을 그리며 30초. 용천혈 발바닥 앞쪽 꾹꾹 눌러서 30초씩. 매일 밤 잠들기 전 단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방법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의의 진료와 처방을 따르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